요약지 1장에 그죠? 2장 지적 공부를 먼저 했고 그죠? 앞으로 와서 토지 그 등록의 앞에 그죠? 용어와 지번 7페이지 그죠? 지번 부여를 했고 앞주에 그죠? 오늘 이제 지목인데 그 7페이지 그죠? 지번 부여 여기서 이제 한 문제고 늘 그죠? 그 다음에 10페이지 보세요. 지목인데 28개의 지목이 있습니다. 토지마다의 그죠? 나중에 이제 우리가 뭐 요거는 늘 읽어야 됩니다. 지금 10페이지부터 그죠? 15페이지까지 있어요. 잡종지까지 그죠? 늘 할 때마다 28종류의 지목을 구분해야 되는데 그죠? 내용이 있죠. 이제 오늘 6월에 우리 수업은 오늘이 마지막인데 물론 이제 7월에 가서도 문제풀이 할 거예요, 그죠? 7월에 가서 문제풀이 할 때 요 지목을 이제 문제 어떻게 나오는지를 보고 틀린 것들 있죠, 그죠? 요거를 잘 점검하면서 또 보셔야 됩니다. 내용이 어려운 건 없습니다, 여러분. 이건 뭐 몰라서 틀리는 게 아니고 뭐 여기 지목의 종류를 그죠? 요 내용 안에서 이제 어떤 지목이 어떤 게 분류되는지 요거를 읽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꾸 읽어야 되고 물론 읽고 나중에 문제로 이제 보면서 또 틀리게 하는 거를 다시 이제 그죠? 공부하셔야 됩니다. 뭐 나머지 이야기는 그죠? 나중에 이제 문제풀이 가서 또 할 거고. 자, 17페이지 보세요. 이제 경계가 있고 그 다음에 면적이 있는데 그죠? 그 19페이지 그죠? 경계 면적 이것도 이제 경계에서 하나 면적에서 하나 이렇게 이제 예상 문제예요. 경계는 도면 안에 있는 토지의 경계선이다 그랬죠, 그죠? 토지를 구분해 놓은 요 경계선이 우리 말하는 경계인데 이 경계는 그죠? 도면에 있습니다. 경계선인데 그죠? 법적으로 말하면 경계선이 뭐를 나타내느냐? 내가 그죠? 토지를 갖고 있으면 내 토지에 경계가 있죠, 그죠? 그럼 내 토지 경계선까지 또는 경계까지 우리가 말하는 그 소유권이 미친다. 그래서 경계가 토지 소유권을 나타내는 하나의 그죠? 범위입니다. 자, 문제는 그죠? 그 2번에 경계 결정 기준, 그 5가지 기준과 나중에 이제 분할 등에 따른 경계 설정인데, 그 2번에 있죠. 경계 결정 기준에 있는 요 5가지 1번에 있습니다. 요 기준이 주로 이제 예상 문제 또 하나인데, 경계는 뭘 해서 정하느냐 하면 여러분, 오늘 우리 그 지적법 끝에 가면 지적 측량을 해서 경계를 구하는데 그죠? 요게 측량 기준입니다. 측량을 하는 기준인데 거기 기억에 있죠. 이제는 뭐 그림 이런 거 필요 없고 그죠? 앞에 기억에 연접되는 토지 간에 높낮이 차이가 없다 해놓고 그죠? 그러면 구조물이 있으면 요 구조물의 이제 중앙이죠. 늘 묻는 건 그 끝에 그죠? 중앙 이걸 묻습니다. 어디를 기준으로 하느냐는 건데 그죠? 그게 중앙이다. 예를 들 때 그죠? 연접되는 토지 사이에 높낮이 차이가 없고 구조물 있죠 끝에 요 구조물이 담장이라고 예를 들었죠 여러분. 담장이 있다면 요 담장에 어디를 기준으로 한다? 중앙. 그게 이제 측량을 할 때 측량 기준이고 그죠? 그 다음에 니은입니다. 연접되는 토지 간에 이번에는
높낮이 차이가 있다. 요게 써줍니다. 여기까지 다 써주고. 그럼 요때 이제 구조물이 있으면 요건 하단부인데 요 구조물은 옹벽. 옹벽이라는 거는 그죠? 연접되는 토지 사이에 높낮이가 있고 그 토지 사이에 옹벽이 있다. 옹벽이 쳐져 있으면 그죠? 요 옹벽에 어디를 기준으로 한다? 하단부. 이것입니다. 도로나 국어 등 토지에 이제 절토가 돼 있다. 요 말을 써주죠, 여러분. 여기까지. 절토가 돼, 토지가 끊어져 있다. 토지가 가다가 그죠? 도로, 국어 등으로 절토 끊어져 있으면 요때는 경사면에 어디가 기준이 됩니다. 상단부. 그 다음 리얼입니다. 토지가 해면이나 또는 이제 수면에 접하면 여기 이제 해면은 앞에 여러분 바다고 그죠? 수면은 예를 들 때 늘 댐이 있죠. 댐에 접해 있는 토지들은 요거는 이제 바다는 최대 만조위 선이고 댐은 최대 만수. 댐에 물이 가장 많이 찼을 때를 만수라 그러죠. 만수위 선이 됩니다. 그 다음에 미음에 공유 수면 매립지의 토지 중에 제방을 토지에 편입해야 되는 이 제방을 말합니다. 여러분, 제방. 저기 바닷가에 바다를 매립할 때 그죠? 요 제방을 이제 쌓아놓고 등록을 할 때 요 제방의 바깥쪽 어디다? 어깨. 요렇게 5가지의 기준이 있는데 요 기준에 따라 경계를 정한다. 그죠? 그래서 이제 도면에 등록하는데 요 기준이 다시 말하면 무슨 기준이다? 측량 기준입니다. 자, 다시 그죠? 맨 끝말 시험에 묻는 거 보면 기역부터 그 미연까지 기역의 끝에 중앙 니은 디귿은 그죠? 하단부 상단부 리얼은 최대 만조 만수이선 그 다음 미음은 바깥쪽 어깨 이렇게 이제 묻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 2번에 있죠. 그 밑에 동그라미 2번에 만약에 지상 경계 구역을 형성하는 구조물 등의 소유자가 다르다. 아까 요런 있죠. 담장이나 옹벽 이런 게 소유자가 다르다면 그때는 이제 소유권 위일의 규정에 불과하고 소유권에 따라 경계를 결정해야 되겠죠. 그죠? 구조물의 소유자가 따로 있다. 그런 뜻입니다. 이게. 자, 그건 예외고 1번에 대한 예외다. 그런 뜻이고 그죠? 3번 이건 읽어보시면 되고 18페이지로 갑니다. 분할에 따른 경계 결정인데 요게 분할을 할 때 토지를 그죠? 경계를 새로 정합니다. 토지가 분할되는 거 아시죠? 근데 지상 경계는 지상 건축물을 걸리게 해서는 안 된다. 다만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건축물이 걸리게 할 수도 있다. 요건 예외죠. 그 4가지 있죠. 또 나오면 요 4가지도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제 설명합니다. 자, 토지를 분할합니다. 그림이 이렇죠. 이 토지가 분할이 되는데 여기에 말이죠. 건축물이 있다. 자,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분할할 때 새로 그죠? 측량을 해서 분할은 반드시 측량을 해가지고 경계와 면적을 새로 정하는데 그죠? 요 분할할 때 경계가 건축물이 있으면 요 건축물을 이렇게 걸리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게 원칙 앞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앞전에 지번할 때 이제 여러분 지번 우리 부여할 때 요 건축물이 있는 쪽을 분할 전 지번을 우선 부여하라 그랬죠. 지번할 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오늘 경계입니다. 경계가 건축물을 걸리게 해서는 안 된다. 그죠? 예외가 있죠. 걸리게 할 수 있다 해서 그 예외가 지금 방금 4가지가 나오는데 이런 경우 보세요. 건축물이 있는 요 토지를 분할할 때 이 경계가 이렇게 걸렸어요. 왜 이렇게 걸렸냐 그죠? 예외입니다. 이게 걸리게 할 수 있는 게 밑에 그 1번에 법원의 확정 판결에 따라 토지를 분할한다. 이렇게 이런 판결이 나왔습니다. 경계가 여기다.
또는 경계가 이렇게 경계가 설정돼야 된다는 판결 법원에. 그 다음에 공공사업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그죠? 공공사업을 할 때, 그 다음에 3번이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사업 시행자가 그죠? 요거 분할할 때. 그 다음에 4번은 뭐 공법에 나오는 국토계획법이고,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군 관리계획선에 따른 분할. 요 네 가지의 경우에는 걸리게 할 수가 있다. 그 중에 이제 예를 드는 게 있죠. 그 2번에 있죠. 공공사업인데 이런 예들이 있죠. 여러분 보세요. 도로가 있고요. 여기 도로가 새로 개설되거나 아니면 도로가 확장된다 그랬죠. 실제 시험에도 그죠. 도로를 새로 개설하거나 도로가 이제 확장이 됩니다. 여기까지. 여기 원래 기존 도로가 여기인데 여기까지 도로가 넓혀집니다. 그러면 도로라는 이런 공사 사업은 그 2번에 무슨 사업입니다. 공공. 이런 사업을 할 때는 경계가 이렇게 이제 그어지죠. 도로가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원래 도로가 여기까지다가 여기까지 이제 도로가 넓혀지면 그때 이제 토지들은 수용을 해야 되고, 이런 토지는 그죠. 건물이고요. 걸렸으니까 이렇게 도로가 여기까지 들어오니까 그죠. 요 건물 뜯어야 됩니다. 그죠. 철거해야 되고, 이거 철거해야 된다면 이 경우는 건물까지 다 뭐 해줘야 됩니다. 보상해 줘야 됩니다. 이 건물 뜯어야 되면 그죠. 이 건물 다 보상해 줘야 되죠. 그죠. 요런 게 예외적으로 거기 걸리게 할 수 있다. 네 가지 써놓고요. 마지막으로 문제가 나왔는데 답이 있죠. 경계가 걸리게 할 수 있는 경우 네 가지 외에 아닌 거 물을 때 그죠. 마지막 나온 답이 이거다. 여러분, 매매하려고, 매매라는 거는 한 필지 일부를, 여기 보세요. 이게 한 필지인데 한 필지 일부를 매매하려고 분할할 때는 이런 매매를 위한 분할은 건물을 걸리게 할 수가 없죠. 그죠? 거기 매매하기 위해서 분할한다는 건 없잖아요. 그죠? 이게 답으로 나온 겁니다. 마지막 문제 답입니다. 자, 경계는 그죠? 일단 방금 요거 분할할 때 하고 2번에 앞에 있죠. 아까 경계 결정 기준 요 둘 중에 하나가 예상 문제고, 4번에 있죠. 밑에고 4번 요거는 지상 경계점 등록부라는 게 있어요. 여기 이제 등록 사항이 밑에고 기억부터 쭉 나오는데 그죠? 요거 작년에 28회 때 요거 나왔어요. 여러분, 지상 경계점 등록부 등록 사항 묻는 게 28회 때 나왔습니다. 작년에. 여러분 시험에는 나올 가능성이 없다 안 했어요? 적다. 읽어만 보세요. 한 번만 읽어보시면 돼요. 나중에 문제풀이 가면요, 요거 제가 요 28회도 있고 고전에도 한번 나왔어요. 근데 이제 작년에, 이건 매년 나오는 거 아니고 작년에 이제 나와버렸기 때문에 여러분은 쭉 한번 읽고 가시면 돼. 그냥 뭐 경계점의 위치 등을 등록한다고. 그죠? 자, 이제 면적입니다. 여러분, 면적. 요것도 한 문제, 예상 문제인데 토지마다의 수평 면적이 있습니다. 그 수평 면적을 제곱미터 단위로, 그죠? 자, 우리 지적 공부 먼저 했죠. 토지 임야 대장에만 등록이 됩니다. 지금 면적은 어디에만 등록된다, 그죠? 대장, 토지 임야 대장에만. 요거 이제 제곱미터 단위로 등록하는데 그죠? 수평 면상의 넓이다. 이걸 또 이제 나중에요. 면적도 있죠. 방금 이 경계처럼 여러분, 면적도 그러면 뭐 해서 정합니다. 측량을 해서 면적을 구하는 겁니다. 측량해서 토지 면적을 구해 가지고 나중에 그 3번에 있죠. 밑에 버린다. 오늘도 그죠? 소수점 이하가 남았을 때 버리는지 올리는지 그걸 할 거예요. 근데 수평 면적이라 할 때 그죠? 이거 임야 있죠. 우리 평지 학원처럼 있죠. 이 학원 부근은 다 평지니까 평지는 측량할 때 문제가 안 되는데 그죠? 산 있죠, 여러분. 산. 임야는 실제 면적은 지금 보고 있는
이 그려놓은 이 803이면 이게 이 면적이죠. 우리 보는 이게 실제 면적인데, 그러나 이제 지적 공부에 그죠? 토지 대장, 임야 대장, 특히 임야는 임야 대장에 등록되는 면적이 요 바닥에 이 바닥의 면적입니다. 이거 이 산의 면적은 이 바닥의 면적이 실제 면적보다 적어요. 이게 바닥 면적인데 이게 무슨 면적이라 합니다, 여러분? 수평 면적입니다. 또는 수평 투영 면적이라고도 해요. 같은 말입니다. 이 수평 면적인데 바닥에 있죠. 803 저 면적 등록할 때 그죠? 바닥에 이 면적을 등록하는 거예요. 이 바닥의 면적은 산의 바닥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바닥이 803 바닥이 보여요? 안 보여요? 마이크 하나 안 보이죠? 어떻게 구하죠? 이거를 바닥이 보이지도 않는데 이걸 어떻게 구해요? 써놨잖아요. 뭐해서 구한다? 청량해서 구하는 거예요. 산의 높이를 어떻게 재죠, 여러분? 높이 803 저거 803 몇 미터죠? 모른다? 가빠이 몇 미터야? 모른다? 근데 높이를 어떻게 재요, 여러분? 올라가면서 잽니까? 내려오면서 잽니까? 구멍 뚫어서 잽니까? 또 써놨잖아요. 청량해서 잰다고. 이야기 안 했나? 처음 하나요? 세계에서 제일 높은 산이 이름이 뭐죠? 에베레스트 산이죠. 몇 미터죠? 8,800. 알고 계신 분 있네. 8848. 에베레스트 산이 8,848m입니다. 그죠? 세계 최고봉입니다. 누가 지었죠, 이거? 8,848m를 누가 지었습니까? 영국 사람 에베레스트가 처음으로 쟀어요. 이야기 안 했나? 처음 하네. 영국 사람 에베레스트가 처음 쟀어요. 그래서 붙여진 이름이 에베레스트 산입니다. 학교 안 다니세요? 바로 이리 오셨나? 눈만 깜짝깜짝하네. 맞나? 인터넷 찬스 쓰세요. 쉬는 시간에 에베레스트 산 쳐보세요. 왜 이게 붙여졌느냐? 에베레스트가 처음으로 쟀다고 붙여진 이름이 에베레스트 산입니다. 804는 누가 처음 쟀죠? 802. 자, 면적 높이 다 뭐해서 잽니다, 여러분? 청량. 2번에 있죠. 거기 2번에 면적 측정 대상 4가지는 요건 우리가 앞으로 다 지적법에서 다 배웁니다, 여러분. 지적할 때 다 배우고. 묻는 거는 그 밑에 있죠. 밑에 박스 안에 있죠. 작은 박스 만들어졌죠, 여러분. 면적 측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 거, 이걸 물어요, 시험에는. 지금까지 나온 답입니다. 합병, 지목 변경, 요게 제일 많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적 공부 있죠. 도면, 우리 여러분 갖고 있는 이 도면을 재작성하는 거예요. 재작성이라는 말은 여러분, 이 기존에 있는 도면을 그대로 놓고 다시 작성하는 거고, 이건 따로 면적 측정하는 거 아닙니다. 평을 있죠. 과거 일제 때 우리가 여러분 일제 때 평을 쓰다가 제곱미터로 면적 등록을 할 단위가 환산됐잖아요, 그죠? 요 평을 제곱미터로 환산할 때 4번에 도면에 등록되어 있는 경계 위치가 잘못돼서 요겁니다. 이 안에 이 도면 안에 경계가 잘못돼 가지고 정정하는 겁니다. 이건 따로 경계 정정만 할 때는 면적 측정하지 않으니까 이런 게 답으로 나왔다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이제 3번으로 갑니다. 면적 결정 및 측량을 했는데 그 계산할 때 끝수 처리입니다. 원칙이 있고 예외가 있고, 늘 이거 꼭 읽고, 그죠? 뒤에 있죠.
20페이지에 있는 요 요거를 꼭 이제 가지고 설명할 겁니다. 자, 거기 먼저 보세요, 여러분. 20페이지에 그 좌측에 원칙적 지역은 시험에는 그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원칙 이렇게 묻지 않고 축척이 있죠, 도면에. 이 축척이 1000분의 1 내지 6000분의 1인데 요거를 다른 말로 축척이 그죠? 1000단위인 지역, 1000단위인 지역이 원칙적 지역이고 여기는 0.5 기준입니다. 요거 나중에 이제 앞에 설명하고 그죠? 다시 요 내용을 볼 거고 예외 보세요. 밑에 칸에 그 예외적 지역은 축척이 있죠. 500분의 1하고 600분의 1인데 여기에 100단위라고 그랬죠, 여러분. 100단위. 100단위인 지역과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있는 지역은 요건 예외입니다. 요거 써주는데 최근에 시험은 다 요 나중에 설명합니다. 예외적 지역 요걸 가지고 물었죠. 600분의 1 한번 나오고 경계점 좌표 등록부 지역이 한번 또 나왔습니다. 여기는 0.05 기준입니다. 0.05를 기준으로 해요. 자, 앞에 있죠. 그 19페이지 이거 읽으셔야 됩니다. 이 지문도 있죠, 여러분. 시험에 요런 지문이 나오니까 요걸 읽으셔야 되는데 원칙적 지역 보세요. 토지 면적의 1제곱미터 미만의 끝수, 요 끝수라는 게 이제 나중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소수점 이하의 끝수가 남으면 0.5 기준으로 해서 그죠? 0.5제곱미터 미만이면 버리고 0.5를 초과하면 올리고 0.5제곱미터이면 0.5가 남으면 구하려는 끝자리 숫자가 요 끝자리 숫자를 이제 설명합니다. 0 또는 짝수면 버리고 홀수면 올린다. 다만 한 필지 면적이 여기는 1제곱미터 미만이면 최소 단위 1제곱미터 안 되는 것들은 다 1제곱미터로 등록한다. 그죠? 이거를 읽고 여러분 나중에 예를 뒤에 이제 20페이지 보고 다시 또 이거를 19페이지를 보면 이제 이해가 됩니다. 자, 20페이지 보세요. 원칙적 지역. 면적을 측량을 했는데 여러분 면적 측정을 했더니 주어진 값이 125.4다. 125.4라는 거는 125 다음에 0.4가 남은 거죠, 여러분. 요 0.4가 남은 겁니다. 그죠? 0.4가 남았을 때는 요거는 0.5가 안 되니까 이걸 버리라고 그랬죠. 0.5 미만이면 0.4321이 남으면 버려라. 그럼 요건 등록 면적이 토지 대장에 125로 등록하는 거죠. 두 번째 거 있죠. 이번에는 125.6입니다. 0.6이 남았죠. 0.6이 남았으니까 요건 0.5를 초과하니까 0.5 초과니까 요건 올려줍니다. 앞으로 0.6이나 0.789가 남으면 올려준다. 그죠? 앞으로 요건 등록 면적이 126입니다. 125에서 6으로 그죠? 그러면 자 3번부터 있죠. 12번까지 3번부터 12번까지 요 10개입니다. 10개. 요거는 0.5 남은 겁니다. 120.5부터요. 그 120.5부터 내려갑니다. 121.5, 122.5 이렇게 가죠. 그러면 요건 0.5 남은 건데 다 0.5가 남으면 구하고자 하는 끝자리 여기 보세요. 120.5 할 때 0, 121.5 할 때 1, 122.5 할 때 2. 여기가 구하려는 끝자리입니다. 구하려는 끝자리라는 거는 여기까지 구하니까요. 이 소수점 이하는 아까처럼 버리든 올리든 하고 여기까지 구하니까 120.0 할 때 요 120.5 할 때처럼 0, 1, 2, 3 내려갑니다. 그 0, 1, 2, 3, 4, 5, 6, 7, 8, 9까지 있죠. 그 10개를 써놓은 겁니다.
자, 0 또는 짝수면 여기가 끝자리가 120.0 할 때 0이면 버리고 121.5 할 때 이건 홀수니까 올리고 122.5는 버리고 123.5는 올리고 124.5는 버리고 125.5 올리고 126.5 버리고 127.5 올리고 128.5 버리고 129.5 올립니다. 129.5를 올리니까 얼마가 됐습니까? 130이 된 거죠. 그죠? 등록 면적은 이렇게 10개를 써놓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3번은 그죠? 청약 면적이 128.51이 나왔어요. 128.5가 아니고 51, 1이 더 있습니다. 이게 51은 여러분 0.5를 요거 51이니까 0.5를 초과한 거예요. 이게 0.5를 초과해서 남은 거니까 128.51은 올려야 됩니다. 여러분 올렸어요. 요건 120 얼마가 됩니다. 9가 되는 거예요. 요 51 요거는 아직 여기는 나오지 않고 나중에 예외할 때 이거 설명할 건데 일단 0.51이 남은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0.51이니까 0.5를 뭐 한 겁니다. 초과. 14번은 있죠. 충량 면적이 0.1, 0.3, 0.4, 0.5, 0.7 이런 식으로 0.9까지 이거 1이 안 됩니다. 전부 한번 쭉 적어놨는데요. 1 미만인 토지는 최소 등록 단위가 얼마다? 1. 이건 1이 안 되니까 다 1로 등록하라는 거예요. 뭐 이런 토지가 거의 없다고 봐야죠. 그러나 이런 토지가 있다면 자, 예외입니다. 앞으로 가서 이제 예외가 19페이지고 예외적 지역은 원래 법에는 이렇게 돼 있죠. 지적도 축척이 600분의 1인 지역하고 경계점 좌표 등록부 지역을 예외입니다. 요걸 써줘요. 600분의 1 경계점 좌표 등록부 지역인데 500분의 1인 지역이 나오면 혹시 600으로 돼 있지만 500분의 1이 600보다 큽니다. 축적이 커요. 600분의 1을 포함해서 500분의 1이 나와도 요 예외적 지역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는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까지 등록을 하는데 0.1 미만의 건수가 있으면 0.05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제 여기는 소수점 이하 한 자리까지 등록하는 지역이니까요. 0.05 미만이면 버리고 0.05를 초과하면 올리고 0.05일 때는 구하려는 끝자리가 이제 0 또는 짝수면 버리고 여기도 홀수면 올립니다. 이런 기준은 0.05가 이제 기준이라는 것만 아시면 되고 나머지는 앞에 하고 같습니다. 0.5냐 0.05냐 이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다만 한 필지가 여기는 0.1 미만이면 요건 최소 등록 단위가 얼마입니다? 0.1입니다. 자, 예를 보세요. 20페이지에 여기는 있죠. 예외가 축척이 이제 그 500, 600 아까 100단위 그 이야기 했고 그죠? 경계점 좌표 등록부 지역인데 여기는 소수점 이하 한 자리 단위까지 등록을 합니다. 요 지역은. 그래서 두 자리를 구하는데 청량한 면적이 125.1번에 54 125.54라고 이게 두 자리를 구해요. 그런데 0.05를 기준으로 요거 0.04가 남았으니까 0.05 미만이니까 남은 게 이걸 버리고 여기까지 등록합니다. 그죠? 여기는 예외적 지역은 125. 어디까지? 5 여기까지 등록을 합니다. 이거는요 원칙적 지역은 아까 원칙적 지역은 소수점 이하 요거 남은 건수는 이거 등록하지 않습니다. 버리든지 버리든지 올리든지 해서 그죠? 처리하는데 예외적 지역은 소수점 이하 어디까지 등록합니다. 한 자리. 요 소수점 이하 한 자리까지 등록해요. 어디가 더 정밀합니까, 여러분? 등록 면적이 원칙적 지역이 정밀합니까? 예외가 정밀합니까? 예외. 이 지역이 더 정밀하게 등록하는 거예요. 2번입니다. 125.2번에는 56이니까 요건 0.06이 남았으니까
요건 0.05 초과니까 올려줍니다. 앞으로. 요건 125.6이죠. 그 다음에 이제 3번부터 예외 밑에 3번부터 12번까지 요 10개는 0.05를 남긴 겁니다. 125.05 05부터 그죠? 125.15 125.25 이렇게 가죠. 요거 다 0.05가 남았고요. 이번에는 구하려는 끝자리가 0,5할 때 0, 1,5할 때 1, 2,5할 때 2 여기가 끝자리입니다. 여기까지 구하니까요. 요 소수점 다음 자리가 끝자리가 되는 거예요. 아까 원칙적 지역은 여기 소수점 앞에 자리 여기가 끝자리고 이번에는 소수점 다음 자리 구하니까 소수점 끝수 다음 자리 요 소수점 다음 자리까지 구하니까 그죠? 여기가 끝자리입니다. 그 10개 있죠. 0,5부터 9,5까지. 자, 0 또는 똑같습니다. 구하고자 하는 끝자리가 0 또는 짝수면 버리고 홀수면 올려줍니다. 1호는 올리고 2호 버리고 3호 올리고 4호 버리고 5호 올리고 6호 버리고 7호 올리고 8호 버리고 9호는 올립니다. 9호 보세요. 그 올린 거 12번에 9호를 올려주니까 126.0이죠. 0이어도요. 뒤에가 0이어도 126.0까지 그렇게 등록합니다. 0이라고 써줘요. 13번은 요게 이제 최근에 여러분 두 번이나 우리 기출 문제집에도 잠깐 본교재할 때도 있죠. 13번에 125.51이 나왔어요. 51은 0.051이 남은 거예요. 0.051은 0.051이니까 0.05를 초과한 거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0.05 초과해서 남은 거예요. 이제 51 전체를 올려줘야 됩니다. 이거를 0.051이니까 1이 더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요거는 올려서 125점 얼마가 됩니다. 요것도 6이 됩니다. 요거 물었던 게요. 요 125.51 이게 두 번이나 최근에 나왔다 했고요. 시험에 14번은 여기는 0.01 0.05 뭐 0.0 뭐 쭉 가다가 0.09까지 요건 다 0.1이 안 됩니다. 0.1이 안 되는 토지는 최소 등록 단위가 얼마다? 0.1입니다. 0.1이다 라는 걸 여기 예외적인 지역의 최소 단위입니다. 자, 종합적으로 보면 아까 앞에 설명을 해놓은 이건 법 조문이고 19페이지에 있는 거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고 20페이지 이게 예인데 자, 원칙적 지역이 있고 예외적 지역이 있다. 그죠? 시험에는 원칙 예외로 묻지 않고 원칙적 지역에는 축척 있죠? 축척을 줍니다. 문제 물을 때 도면에 축척이 얼마다 1000단위인 지역이고 여기는 예외적 지역은 100단위하고 아까 특히 600분의 1을 물어요. 600분의 1하고 경계점 좌표 등록부 지역이고 요것만 아시면 됩니다. 여러분 원칙적 지역은 0.5를 기준으로 하고 예외적 지역은 0.5를 기준으로 한다. 0.5가 기준입니다. 미만이 남으면 버리고 초과해서 남으면 올립니다. 0.5나 0.05가 남았을 때는 구하고자 하는 끝자리가 다르죠. 원칙적 지역은 여기가 아까 끝자리고 예외적 지역은 여기 소수점 다음 자리가 끝자리입니다. 그 끝자리만 아시면 됩니다. 여러분 0 또는 짝수면 버리고 홀수면 올립니다. 둘 다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원칙적 지역은 최소 단위가 아까 마지막 원칙적 지역은 최소 등록 단위가 1이고 예외적 지역은 최소 등록 단위가 얼마다? 0.1입니다. 그렇게 비교해서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토지 등록의 4가지.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늘 할 때마다 지난주 했던 지번, 지목 요거는 이제
28종류 이제 일단 읽고 계세요. 문제풀이 가서 다시 한번 전체 점검할 겁니다. 경계 면적 이렇게 한 문제씩 이제 예상 문제라고 했고 12문제 중에 하나씩입니다. 지적 공부로 갑니다. 이거 앞전에 2절에 지적 공부 등록사항 뭐 꼭 한 문제 나온다 그랬고 그죠? 토지 임야 대장부터 자 뭐 지난주 앞전에 했습니다. 공유지역 명부 대지권 등록부 지적도 임야도 경계점 좌표 등록부 했고 그죠? 이 전체 이제 정리한 게 24페이지고 25페이지 여기 이제 요거는 설명 안 드렸는데 29페이지까지 그죠? 요 쭉 한번 있죠. 오늘 설명 드릴 건데 읽어 가시면 됩니다. 자 25페이지 보세요 여러분. 여기도 나중에 작년에 요런 부분에도 그죠? 하나가 나오는데 작년에 그 지적 공부 있죠. 나중에 복구 그 뒤에 26페이지에 있는 요 복구 중심으로 나왔어요. 그 25페이지 보세요. 3절에 지적 공부 보존 관리인데 자 지적 소관청들이 각 시군구청에 있죠. 여러분 지적 소관청이 시군구청이니까 시군구청에 지적 서고를 설치해 놓고 거기다가 연구 보존하는데 그죠? 그 괄호 안에 있죠. 1번에 그 쭉 지적 공부해 놓고 정보 처리 시스템을 통하여 이게 전산화해서 전산으로 처리하는 그 지적 공부는 제외라고 했는데 왜 그게 제외냐 하면 2번을 먼저 보세요 여러분. 2번에 지적 공부를 정보 처리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기록 저장할 때는 여기는 관할 시도지사가 들어가 여기는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에 이거는 전산화된 지적 공부는 시도에서도 관리를 합니다. 그렇게 이제 구분해서 1, 2번을 구분해서 보시고 그 1번에 이제 그 기억 니은은 밑에 요건 지적 공부는 원래 반출이 안 됩니다. 해당 청사 밖으로 요건 예외 그 기억 니은의 경우에는 그죠? 반출할 수 있는 예외입니다. 천재지변이 발생했거나 니은이 관할 시도지사 등 가다가 대도시장에 뭘 얻었을 때요 성인 요걸 얻으면 반출이 된다고 그렇게 예외를 규정해 놓은 겁니다. 3번은 있죠 밑에 국토교통부 장관이라고 되어 있고요. 지적 공부가 멸실 훼손될 걸 대비해서 지적 공부를 복제해서 관리하는 정보관리 체계를 구축하는데 요거는 국토부 장관 권한입니다. 요건 3번은 장관이라는 거 마시고 4절로 가는데요. 지적 정보 전담 관리 기구 이거는 지적에 관한 정보를 있죠. 정보를 관리하는 그 기구를 설치 운영하는데요. 1번에 요거 시험에 딱 한 번 나왔습니다. 이거 누가 설치 운영하느냐? 국토부 장관. 그 답입니다. 나중에 단답형으로 한 번만 물었고 그죠? 2번 이거 읽어보시면 되고 국토부 장관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5절입니다. 지적 공부 복구 이거 가끔씩 그죠? 나오는데 자주는 아니더라도 복구라는 거는 지적 공부가 멸실 등이 되면 다시 복구해야 될 겁니다. 그죠? 복구의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그 2번에 있죠, 여러분. 복구 자료. 자, 토지 표시 복구 자료가 그 7가지입니다, 여러분. 요 쭉 읽으시면 되고 소유자 복구는 그 앞에 있는 토지 표시 복구 자료에 있는 그 중에 2개가 나오는데 앞에 거 있죠. 1번에 토지 표시 복구 자료 보세요. 지적 공부 등 이미 발급된 등본이 있거나 청량 결과도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부동산 등기부 등본 등 등기 사실 증명 서류 지적 소관청이 작성 발행한 지적 공부 등록 내용 증명 서류 복제해 놓은 복제라는 게 이제 지적 공부를 복구하려고 복제해 놓은 지적 공부 법원의 확정 판결서 정본 또는 사본 요 7가지 중에 하나를 가지고 복구하는 겁니다. 요 중에 있죠. 토지 소유자 복구 요거는 등기부나 법원의 확정 판결 중에 둘 중에 하나 가지고 소유자를 복구합니다. 소유자 복구라는 거는 이 안에 토지 대장 안에 이제 소유자를 다시 적어야 되니까 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자, 우선 앞에
토지 표시 복구 자료 7가지에 써진 거 요거 잘 묻는데요. 자주는 아니더라도 뭐 여러분 요거 시험에 한 최근에만 해도 한 2번 나왔습니다. 그 7가지 쭉 보고 계십시오. 우선 뭐 이런 건 늘 나올 때마다 외워라. 저 절대 외우라고 안 했죠. 외울 옆에 한번 보세요. 외울 얼굴들이 아니다. 지금 외워서 될 얼굴들이 아닙니다. 외우지 말라고 해도 막 자기들끼리 외우라고 그럽니다. 쉬는 시간에 이거 외워야 된다고. 외우지나고, 그죠? 외우지 마세요. 네. 외워서 될 일이 아닙니다. 지금 읽것만 자꾸 읽기만 하세요. 문제풀이 가서 이런 것도 이제 설명할 겁니다. 작년에 있죠. 그 복구 절차를 요걸 전체를 물은 게 아니고, 복구라는 거는 아까 앞에 맨 위에 올라가면 여러분 1번에 이거 지적소관청들이요 직권으로 복구합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 직권으로 복구하는데 이거를 맨 끝에 이거 물었습니다. 여러분 복구 절차 제가 정리해 놓은 거 있죠. 밑에 박스에 그 5번 끝에요.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를 이제 복구하잖아요. 그죠? 이게 직권입니다. 이건 토지 소유자 신청이나 시도지사 승인사항이 아닙니다. X라고 해놨죠. 직권으로 복구하는데 그 앞전에 물을 때는 시도지사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그렇게 나와서 틀리게 나왔고, 작년에는요 토지 소유자 신청으로 복구한다고 틀리게 나왔어요. 이게 시험에. 근데 앞에 있죠. 그 복구 절차 이건 쭉 읽으시고 맨 끝에 있는 요 말을 잘 봐두시면 돼요. 자, 첫 번째 있죠. 지금 설명하는 게 지적소관청이 복구 자료를 조사합니다. 1번이 조사. 이렇게 알아두세요. 복구 자료를 조사해 가지고 복구 자료 조사서 자료도 작성한다 그랬는데 복구 자료 조사고요. 2번이 복구 청량을 합니다. 여러분 청량. 요 청량을 하는 거는 거기 괄호 안에 복구 전후의 면적 증감이 허용 범위를 초과한다면 복구 청량을 하는데 이거는 복구 청량한다고 하시면 됩니다. 3번에 토지 소유자 이해관계인 동의를 얻어 가지고 경계 면적 등을 조정합니다. 조정. 요 조정이고 4번입니다. 지적소관청이 15일 이상 게시해 주고요. 게시. 요거 15일 이상 게시한 그 기간 내에 토지 소유자 등의 이의 신청을 받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복구. 지금은 이렇게 보십시오. 1번 조사, 2번 청량, 3번엔 조정, 4번에 복구 개시, 5번이 복구. 이렇게 요 절차를 거쳐서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맨 끝에 이건 신청 사항도 아니고 승인 사항도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27페이지 있죠. 지적 공부 열람 등본 발급은 그 1번에요. 이게 소관청에 가도 되고 우리 시군구청에 가도 되고, 다만 그 1번에 있죠. 다만 해놓고 끝줄에 맨 1번 맨 끝줄에 보세요. 읍면동에 가도 됩니다. 여러분 이게 전산화되어 있으니까 토지대장 이런 게 전산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소관청에 가도 되고 읍면동에 가서도 발급해달라 할 수 있는데, 지금 실무에 가면 여러분 이거 실무적인 이야기입니다. 읍면동이나 동사무소나 시군구청에 안 가도 됩니다. 민원 그 행정안전부 행정자치부하고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거죠. 민원 24시라는 인터넷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 사이트에 들어가면 이거 다 발급됩니다. 14 구체적인 사이트 이름이 여러분 14편리예요. 14편리 치시면 돼. 인터넷에 14편리 네이버 다음에 14편리 치시면 여기 들어가면 토지대장, 지적도, 토지용 계획 확인서, 건축물 대장 다 발급됩니다. 대부분 무료가 많습니다. 무료. 이거 모르는 분들은 동사무소 다니면서 돈 주고 때려 댕깁니다. 그죠? 모르면 뭐 어떤 분이 그러죠. 모르면 손발이 피곤하다. 그죠? 중개하러 가시면 14편리에 들어갔어요. 사이트 이름 14편리에요. 자, 7절입니다. 지적전산 자료 이용인데
요거 있죠. 우리가 지적 공부와 관련된 전산 자료를 요거 이용할 때 요거 이제 1번에 그죠? 쭉 여기 구분되어 있는데 국토부 장관한테 갈 때는 국토부 장관한테 가서 신청하면 되고, 시도에 갈 때는 시도지사, 소관청에 가서 할 때는 소관청에 가서 신청하면 됩니다. 단 1번 그 끝에 있죠. 성인, 이거 작년까지 있죠. 성인 얻어서야 되는데 요 성인 절차가 폐지함 이렇게 했으니까, 만약에 있죠. 지금 이제 성인 얻는다 그러면 요거는 X에 성인 얻는 거 아니고 그냥 신청만, 그 기업 니은 티귿에 구분되어 있는데 그죠? 뭐 전국 단위 이렇게 읽어보시고 요거 신청만 하고 성인은 거치지 않습니다. 다만 있죠. 그 2번에 있습니다. 2번에 밑에 위 1에 지적 전산 자료를 신청하려는 자는 지적 전산 자료의 이용 및 또는 활용 목적이 등에서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애요 심사, 그리고 요 심사는 거쳐야 됩니다. 자, 이제 보세요. 이게 작년에는 성인도 없고 심사도 거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올해 작년 시험 끝나고 올해 넘어오면서요 성인은 없어지고 요 심사만 거칩니다. 요 심사를 거치는 거는요 우리가 말하는 이제 자기 전산 자료 등이 아니면 타인에 있죠. 사생활 이런 거를 침해할 수 있으니까 그죠? 심사 거치고. 3번에 있죠. 한편 토지 소유자가 자기 토지에 대한 전산 자료를 신청하거나 토지 소유자가 사망해서 그 상속인이 피상속인 토지에 대한 전산 자료를 신청할 때는 심사를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거기 중에요 자기 토지하고요 여러분 피상속인 나왔는데 그죠? 요게 최근에 이거 들어보셨죠 여러분? 조상 땅 찾기 운동, 시군구에서 여러분 조상 땅을 찾아줍니다. 자, 이거 아버지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가야 됩니다. 살아 계신데 가면 안 됩니다. 자, 아버지가 살아 계실 때 할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땅이 있었는데 이게 어디 있는지를 모르죠 여러분. 그러면 어느 시군구청 가도 됩니다. 땅이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그죠? 동구청 가도 되고 서울 가도 됩니다. 어느 구청 가도 되는데 거기 가서 상속인하고 내하고 아버지 할아버지 간에 상속관계에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가족관계 등록부 있죠. 옛날 원적, 옛날 호적부예요. 옛날 최근에 바뀌기 전에 그 호적 등본을 떼가지고 가면 조상 땅 찾아줍니다 여러분. 아버지 땅 찾아줘요. 전산 검색해가지고 싹 찾아줍니다. 오늘 수업 끝나고 또 동구청 가셔야 되죠. 아버지 땅 혹시 있나 해서 가시면 땅 찾아줍니다. 이거 작년 통계로 여러분 작년까지 17만 명 가까이가 찾아갔답니다. 4번에요. 수수료는 사용료는 조금 받는데 사용료로 해봐요 여러분 몇천 원입니다. 토지 대장 떼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죠? 싹 아버지 땅 검색해서 싹 찾아줍니다. 이름하고 주민번호만 있으면 됩니다. 아버지 거 그럼 싹 전산으로 검색해가지고 없으면 안타깝네요 없습니다 라고 나오고, 있으면 있는 대로 뜹니다. 요거 할 때는 여러분 내 땅이나 조상 땅 찾기 할 때는 뭘 거치지 않는다 심사. 이건 내 땅이니까 그죠? 아버지 땅이니까. 자, 28페이지로 갑니다. 부동산 종합공부입니다. 2번은 앞전에 그죠? 그 종합공부 등록상 요거 그 했고 거기 쭉 5가지 있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 쭉 읽으시다가 끝에 1번 끝에 지적공부, 2번 끝에 건축물 대장, 3번 끝에 그 토지용계획 확인서, 4번 끝에 그 뒷줄에 있죠. 다음 줄에 개별 공시가, 개별 주택이나 공동주택 가격, 5번은 맨 끝에 그 등기법에 있는 권리. 요게 전부 통합돼서 종합공부가 만들어진다라고 알고 계시고, 1번에 있죠. 이 종합공부 관리 운영은 전부 지적소관청입니다.
그 중에 있죠, 여러분. 그 2번 요거 비교할 게 하나 있습니다. 지적소관청은 그 1번에 2번입니다, 여러분. 종합공부를 영구히 보존해야 되고 부동산 종합공부의 멸실 또는 훼손 등에 대비해서 이를 별도로 복제하여 관리하는 정보관리 체계 구축은, 이건 지적소관청이고요. 여기는 앞에 있죠. 아직 뭐 문제에서는 안 나왔지만 25페이지 돌아갑니다, 여러분. 그 25페이지에 그 3절에 있었죠. 아까 그 3절에 3번. 이게 국토부 장관은 지적 공부가 멸실, 이게 지적 공부가 멸실 훼손될 걸 대비해서 이 복제해서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거는, 이건 국토부 장관이고요. 28페이지 오면 그 종합 공부는 2번에, 이건 누가 합니다? 지적 소관청이 해요. 이건 아직 틀리게 나온 적은 없는데 문제풀이 가서 한번 요것도 해드릴 겁니다. 여기는 지적 소관청이에요. 아까 앞에 거기는 국토부 장관이고. 자, 29페이지 있죠. 나머지 읽어보시면 됩니다. 이거 29페이지 종합공부 열람 증명서 발급도, 이 지적공부하고 똑같아요. 1번에 소관청에 가도 되고요. 끝에 1번 거 끝에 보세요. 소관청에 가도 되고 어디 가도 됩니다. 읍면 동에 가도 되고. 그 다음에 4번으로 갑니다. 종합공부 정정, 이것도 1번에 보십시오. 거기 1번에 부동산 종합공부 또는 다른 말로 부동산 종합증명서라고 하는데, 요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어서 여러분 정정해야 될 경우에는 그 지적공부 정정에 관한 규정을 뭐한다? 준용. 이거 나중에 오늘 지적공부 정정하는 거 절차 나옵니다. 그 뒤에 가면 나와요. 그때 요 정정 설명하고, 오늘은 요 준용한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되고 나머지 또 읽어보시면 됩니다. 뒤에는. 자, 30페이지 있죠. 이제 오늘 여기까지 이제 토지 등록에 관련된 이야기까지 했고, 그 다음에 이제 토지 이동, 변동, 요거죠. 6가지. 그럼 31페이지 보세요. 한 면에 하나씩 있습니다. 신규 등록, 넘겨보세요. 등록 전환, 분할, 합병, 지목 변경. 바다로 된 토지는 등록을 뭐 시킵니다? 말소. 여기까지는 이제 토지의 일반적 이동이고, 요 6가지입니다. 이게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는데, 여기서 한 문제고, 나중에 그 앞에 30페이지 있죠. 30페이지 설명할 때 제가 한 문제고, 37페이지 있죠. 요 축척 변경, 요것도 토지의 이동 중에 하나인데 여기서 하나, 축척 변경에서 한 문제 나옵니다. 여기 토지 이동에서 이제 두 문제인데 앞에 일반적 이동에서 하나, 축척 변경에서 하나, 이렇게 나오고, 그죠? 다음에 이제 그 4장 지적 정리, 그 다음에 지적 청량, 이렇게 이어지니까 그렇게 하시고, 자, 쉬었다가 이제 30페이지에 일반적 이동에 이제 토지 이동에 들어갑니다.